아 진짜 미치겠네. 여드름 흔적 관리한다고 백날 약국 연고 바르고 비싼 미백 앰플 쏟아 부었는데 왜 몇 달째 그대로야? 과연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던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효과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부 장벽만 망칠 확률이 더 높아요. 실패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흔적의 색깔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드름 후유증 딱 3가지 유형만 파악하면 지금보다 더 저렴하고 더 빨리 이 지긋지긋한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내 여드름 흔적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만 해도 관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드름 흔적은 크게 색깔과 질감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색깔은 혈관과 색소의 문제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의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요. 먼저 피부에 붉은 흔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이걸 염증 후 홍반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혈관 문제예요. 여드름의 염증 때문에 모세 혈관이 손상되거나 확장돼서 겉으로 붉게 보이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 회복이 안 된 혈관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미백 크림 바른다고 해서 혈관이 하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드름 흔적 치료에서 혈관성 문제와 색소성 문제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사실 여드름 흔적은 이 붉은 단계에서 잡는 게 최적의 관리 타이밍이에요. 혈관의 붉은 자국이 갈색 자국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드름이 지속되면 이 염증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요. 그러면 피부가 얼룩덜룩해 보이는 갈색 자국, 바로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거든요. 피부톤이 얼룩덜룩하면 사람이 꾀지지하게 보이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괜히 더 빡빡 씻어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괜히 피부에 더 자극이 돼서 점점 더 거뭇해지기만 하는 거죠. 애초에 색소성 문제는 혈관성 문제보다 피부 속 더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염증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과다 생성된 멜라닌은 심하면 진피층까지 침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신처럼 아주 깊은 흔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손가락으로 신경 쓰이는 흔적 부위를 꾹 눌러보세요.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본래의 색으로 돌아왔나요? 그렇다면 혈관성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색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색소성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 유형은 자국이에요. 여드름으로 인해서 움푹 파인 흉터를 말하는 건데, 이건 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흔적이에요. 진피층의 콜라겐과 심지어 지방층까지 손상된 상태죠. 그래서 이 유형이라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미 구멍처럼 깊게 자리 잡은 흉터는 연고로 채울 수 없어요. 이건 부러진 손목에 후시딘 바르면서 버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생긴 대로 살자, 이런 게 아니라 병원 상담과 시술이 필요한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드름 흔적의 색깔로 구분하는 문제, 혈관성 문제인 붉은 흔적과 색소성 문제인 갈색 흔적, 이 두 가지를 관리하는 홈케어 방법과 가성비 제품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유형만 잘 파악해서 알맞은 관리를 해주면 2년 관리에도 답 없던 여드름 흔적이 2주 만에 변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상태에 해당하시나요? 피부는 피부과 가는 거지. 집에서 무슨 답을 찾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피부는 피부과에서 관리받는 게 제일 정확해요. 하지만 비용 문제나 시간 문제로 피부과에 못 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피부 문제는 치료가 중요하지만 데일리 관리도 필수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혈관성 문제인 붉은 흔적 단계의 기초 케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아침에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해서 밤새 쌓인 노폐물과 유분기를 세정해 주세요. 기초 케어에서 나이아신 아마이드 제품과 보습크림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선크림 꼭 발라주시고요.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은 염증과 멜라닌 이동을 억제하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피지 조절에도 도움이 돼서 새 여드름이 생기는 것도 줄일 수가 있대요. 저는 이게 제일 많이 변화를 느꼈던 성분이라 데일리 케어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낮 동안에는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더 많이 자극받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과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어요. 먼저 토너 단계에서 나이아신 아마이드 워터 에센스를 피부 결을 따라 흡수시켜주고요. 앰플을 발라줍니다. 이 앰플에도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어요. 특히 이게 그냥 물이 아닌 율무시수가 함유되어 있어서 민감하고 붉어진 피부에 자극 없이 진정 케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여드름 피부라고 하면 유분기를 잡아야 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보습과 피부 장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극 없는 앰플로 염증 관리도 하고 피부결도 같이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분 진정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해줍니다. 저녁에도 세안 꼼꼼히 해주세요. 똑같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에센스 워터를 흡수시키고 앰플을 바른 후에요. 트라넥 삼산이 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트라넥 삼산은 여드름 색소 침착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요. 염증 과정에서 멜라닌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걸 억제해서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또 이미 생긴 색소에 대해서도 옅어지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드름 염증이 갈색 자국으로 넘어가는 경로를 끊어주는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트라넥 3산 6% 크림을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6%면 고함량에 해당하거든요. 고함량이라고 무조건 좋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특히 민감한 피부라면 상태를 보시면서 조금씩 사용해 보셔야 합니다. 이 에센스 토너도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11%로 고함량 제품이니까 신경 써서 사용해 주세요. 이 트라넥 3산 크림이 충분히 흡수된 후에 붉은기가 심한 곳에 아젤리아 연고를 바르시면 됩니다. 아젤리아 연고는 염증을 줄여주고 붉은 자국이 오래 남는 걸 막아주는데 이게 의약품이라서 처음에는 따갑거나 가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습크림을 발라주시면 좋고요. 처음에는 좁쌀만큼 소량만 바르거나 격일로 바르면서 적응 기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사실 붉은 단계에서는 이렇게 항염과 진정만 잘 챙겨가셔도 짧으면 2주에서 길면 한 달만 지나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이 색소성 여드름 흔적 관리예요. 먼저 혈관성 문제랑 마찬가지로 아침엔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하시고 나이아신 아마이드 워터 에센스와 율무 앰플 흡수, 보습크림, 선크림을 바릅니다. 저녁에도 세안 꼼꼼히 하시고 에센스와 앰플을 발라주세요. 여기까지는 혈관성이랑 똑같아요. 이 다음 단계부터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2단계에서 사용하는 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색소 침착용 연고나 기능성 크림이에요. 색소 침착 부위에는 멜라토닌 연고나 비타민C 크림을 발라주세요. 멜라토닌 연고는 히드로퀴논 같은 미백 성분이 과다 침착된 색소를 점진적으로 표백해주는 색소 침착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C 역시 색소 침착 관리에서 기본이 되는 성분인데요.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억제해서 색소가 더 진해지는 걸 막아주고 이미 생성된 색소도 점차 옅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정말 빠르게 거뭇한 흔적을 없애고 싶다면 문제 부위에 멜라토닌 연고를 바르고 5분 정도 흡수시켜주세요. 그 다음 비타민C 크림을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트라넥 3산 크림도 색소 침착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함께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멜라토닌 연고나 비타민C 크림은 자외선과 함께 노출되면 피부 자극이 증가하면서 색소 반응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녁 루틴에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이 기능성 제품들은 한 번에 많이 바르기보다는 하나씩 충분히 흡수시켜가며 발라주시고요. 피부 상태를 보시면서 조금씩 조절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좋은 제품 바르고 바로 피부가 좋아지면 좋겠지만 사실 민감성 피부는 좋은 성분 많이 바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과하게 사용하면 자극이 쌓이면서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부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들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말씀드린 성분의 역할을 이해하시고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관리 방법들은 여드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여드름 흔적을 관리하는 거예요. 염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품 사용을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활성 여드름 잡는 방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알림 해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세안과 선크림 발라주시는 거요. 이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세안 방법은 제가 영상 올려뒀으니까 꼭 챙겨보시고 관리하실 때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관리 중인데 급하게 피부 좋아 보여야 하는 날 꼭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커버 방법도 고정 댓글로 확인해주세요. 외모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응원하고 기본 관리법들 계속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기본남자 관리 사용법이었습니다.